천일염 세계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4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황주원 의원이 주최하고 브레이크뉴스 김충렬 기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경철 1위 연구소장의 발제에 이어 해양수산부 안치국 서기관의 소금산업 발전 대책과 패널 참여자의 토론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유통정책과의 정책을 맡고 계시는 안치국 서기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통정책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천일염 생산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과로 본다면은 생산에서 생산 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과 소비자과의 중간 단계를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또 해양수산부에서 천일염 관련 주무관님을 포함 계시는 게 기조 발제를 듣고 지금까지 천일염 생산 실패와 문제점, 또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안치국 서기관님께서 잠깐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4시 10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은 좀 충분한데 한 10분 이상 해서 토론을 해주십니다. 올해 2018년도 정부에서 세운 소금 발전 시행 계획, 그걸 좀 요약해서 일단 들어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아까 이완영 의원님도 굉장히 소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격려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황주원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이제 1963년도에 염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소금이 광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쭉 소극적으로 이제 관리만 해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2008년도 3월 28일자로 이 천일염이 식품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법상으로 이제 식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품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가 또 깨졌다 이렇게 다시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농림수산 쪽에서 이제 소금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해양수산부가 2013년도에 이제 발족되면서 그때부터 맡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염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도부터 이제 염관리법, 소금산업발전, 소금산업진흥법이 이제 그렇게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시행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품질 인증 제도라든지 소금 안전성 제도도 그때 도입됐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제도도 그때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소금 산업이 1997년도에 이제 소금이 수입 자유화가 됐죠. 자유화 되면서 굉장히 이제 외국연과 경쟁력에서 밀려나가지고 쭉 가격이 이제 하락했었는데, 우연히도 2012년도에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소금 가격이 최고조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525원으로 킬로그램당 525원으로 돼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작년도는 킬로그램당 18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좀 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금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현재는 1111개 염전허가가 이제 허가를 받고 있고,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27개가 감소했고 136헥타르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소금 총 공급량은 460만 톤입니다. 460만 톤인데 이 중에서 식욕이 93만 톤,
그리고 이제 그 국내산이 59만 톤, 수입산이 34만 톤, 그리고 국내 그 천일염 생산 작년에 31만 톤. 그래서 국내 소금 식용 공급량 중에서 소금이 그 천일염이 차지하는, 국내산 천일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국내 식용 소금 시장에서 그 천일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좀 감소하는 추세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올해는 그 이를테면 소금 산업 발전 시행 계획을 이를테면 초안을 잡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산업 정책을 추진상의 한계를 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천일염 정책을 위해서 어떤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요. 첫째로 이제 그 아까도 위생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염전 바닥재 사업 등을 통해 염전어가의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포대학교에서 소금 안전성 조사를 매년 실시했는데 일단 우리가 13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일단은 그 국가에서 정한 안전 기준에는 일단 충족하는 걸로 이렇게 쭉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그 소금 가격이 쭉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5월달, 6월달에 이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소금이 대량 생산해서 가격이 완전히 그 160원대까지 날아갔습니다. 킬로그램당. 그래서 우리가 두 차례 정부 수매를 실시를 했는데요. 약간 그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우리가 국회에서 특히 여기 이 정책 토너를 그 주관해 주시는 황교안 의원님이 또 제안을 해 주셨고, 이 염전하시는 분들이 오랜 수건이었던 그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3개년 사업인데요. 총 150억 원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50%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저장시설 또 이렇게 유통시설 또 가공시설까지 이렇게 쭉 지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앞에서 이제 민 소장님이 말씀드린 스마트 염전 이런 그 자동화 쪽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미진한 일도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천일염 홍보 사업도 우리가 계속 그 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이 우수하다는 점을 계속 이렇게 우리 그 업체를 지정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봐도 천일염은 좋다는 쪽으로 이미 그 인식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소금 그 산업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처해 있는데요. 지금 국민 소금 소비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저염식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게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고요.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은 작년도 1인당 나트륨 일일 섭취량이 약 3.7g입니다. 최저치입니다. 이거는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2g, 하루 2g보다 훨씬 한 2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소금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정부 비축 사업을 해왔는데 참 곤란한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사들인 재고 한 1만 5천 톤 가량 있고 보관료만 해서 연간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수매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지금 비축 관계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은 그 생산자 단체인 영업적에서 기능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역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영업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일부 생산자들로부터 이제 소금 위탁받아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을 일부 하는 게 이제 전부인데, 어떤 그 생산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급 조절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그렇게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2011년도에 그 여러 가지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은 그게 그런 제도가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천일염 품질 인증제를 한 3개를 이제 소금산업진흥법에 도입을 했는데, 그 우리 천여 개 업체 중에서 한 2개 업체가 지금까지 2개 업체만 지금 품질 인증을 받고, 하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신의에 있는 그 육청제 소금밭, 그게 이제 우수 천일염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에 있는 영백염전이 이제 이를테면은 생산 방식 천일염 인증 그걸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 전체 그 염전 너가의 한 5%, 생산량의 한 5% 정도는 이렇게 품질 인증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인증제도 통합하는 과정이 있고요.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인증하는 기준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작년에 가격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안정시켜야겠다라는 게 이제 큰 그 올해 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생산량이 좀 너무 과다한가 아니냐라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영업조합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영업조합에서는 올해 생산량을 25만 톤으로 자율적으로 한번 규제해보자. 그리고 올해 생산 시기도 4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5개월간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염전 하시는 분들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생산량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허가 정수를 둔다든지 생산량이나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함께 좀 마련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산업 인프라인데요. 아까 민 소장님도 설명해 주신 게 어떤 염전의 표준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체험 자동화 기계, 반포장 자동 기계, 뭐 아까도 비판하신 스마트 염전 시설, 그런 사업 등을 해가지고 뭐 생산 효율보다는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그 노동 여건을 좀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전이 그 생산 시설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기능, 문화적 기능, 다원적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 대동 염전에서 여러 가지 체험장이라든지 전시장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염전이라든가 천일염의 그런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 뭐 고품질 천일염을 위해서 융복합적인 그러한 그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염전 여가들을 그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원적 기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천일염 산업은 결국은 가격 문제더라고요. 그 가격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그 저염식 문화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그 소비자가 그 천일염의 그 안전성 우려, 또 염도가 불균일해서 대량 소비자에서 좀 사용을 좀 회피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려면 일단은 그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국제 기준이 있는데 염도가 97%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염전은 예를 들어서 한 70에서 한 80% 중반 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염전의 친환경 자재를 보급하고 있고, 소금 안전성 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일부나마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그 민수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그 염전에 들어가지 않고도 염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리고 염도를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은 그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가공업계하고 이렇게 그 대학교하고 좀 그 합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염도를 좀 끌어올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우리 천일염 유통센터 거기에 이제 가공 시설도 짓습니다. 그때 그 시설을 하면서 염도를 97%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토론의 주제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화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그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5차년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그 천일염 산업의 비전, 여기에 세계 명품 천일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최종은 목표인데 명품 천일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이제 R&D 문제, 우리가 지금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R&D를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내일 또 학술연구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목포대학 산학협력단에서 R&D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굉장히 그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7개년 동안 그 사업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이제 5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6차년도 사업을 7월 달부터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5월 달 정도에 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연구 내용도 좀 한번 좀 개선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좀 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는 사실 그 천일염을 등급화해야 고급화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 문제도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 해양수산부 정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을 바꿔서 제가 안치국 소위원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킬로그램당 525원으로서 가장 피크로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과다 생산을 하고 또 WHO의 염분 섭취량도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건강상 소비량도 적어져서 가격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분리해야 되지 않는가. 첫째는 지금 오늘 주제가 천일염 세계화 정책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니까, 물론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천일염을 섭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가격에 국내 시장에만 묶어둘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가서도 손색이 없다고는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유동성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 그것을 우리 민경철 소장님이 발로 밟고 폐질하고 화공약품이 들어가고 기타 그 프로알데히드였던 그런 환경 호르몬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생적인 것들이 실제 중생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연구들의 어떤 그 지적 수준과 위생적 수준이 좀 못 미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우리 어떤 모든 그 생명체가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 현장은
전혀 비생적으로 되고 있는 이 부분, 이거를 예를 들어서 품질의 등급을 올려서 양질의 소금을 만들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거를 생산하고 있는 연구의 자격 기준과 자격증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을 높여서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화 전략에 걸맞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입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 안치국 소위원님이 발표한 부분에는 현장에서 물론 친환경 자재도 보급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민국철 소장님이 기조발제한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앞으로 이 기조발제 지금 현재 조목조목 그 비생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산된 이 소금이 또 2배로 15배로 뭐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데 가격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산업화해서 국내 시장에도 좀 보급도 하고 세계 시장에 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떤지 한번 얘기 좀 드립니다. 위생 관리를 위해 가지고 또 안전 관리를 위해 가지고 그 목포대학교에서 매년 그 해수라든지 그런 그 염전의 토양을 다 이제 검사를 해서 일단 그 식약처에서 정한 식품공정에서 정한 그 기준에는 다 적합한 걸로 일단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늘 그 민 소장님 이런 새로운 정보들은 사실 저도 그 유튜브에 가끔씩은 봤습니다만은 그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위생 문제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 소장님 이 부분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그 명품화를 위해서는 첫째는 위생적인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치국 소위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질 천일염 생산을 그 하는데 모든 생산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근데 지금 그 광물에서 식품으로 변화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거의 그 패러다임으로 관습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김인수 대표님께서는 우리 민경주 소장님하고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사실 이 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그런 부분을 좀 주변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저는 염전을 하면서 이미 염전은 이제 한계 와 있다 생각합니다. 이대로 아니다. 지금 그 캡톨 천일염을 보면은 생산량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44만 톤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86%를 생산하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캡톨 천일염이 좋은 식품이라고 우리가 입증이 됐으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보면은 저 세계화 하는 데는 참 우리 마음먹게 매웠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생산도 해보니까 한계를 내가 부딪히고, 그래서 염전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다 돼야겠다.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 박사가 저하고 이제 아는 평소에 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민 박사 당대표 자꾸 좋다고 했었는데 그걸 우리 염전 한번 해봐. 그리고 나 염전 그냥 어차피 문 닫아야 되니까 해봐. 그러니까 그럼 그런다고 해서 와서 지금 요 도면 나온 것이 저희 염전입니다. 저희 염전은 사실 대년된 염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자연이라는 소금을 생산했고, 거기다가 또 우리 천일염을 저희 아버님이 해가지고 아버님 한 60년 동안 하셨고, 제가 지금 이어받은 거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넘는 염전이에요. 염전인데 오래된 염전에서 소금 맛은 좋다 합니다. 저희 염전은. 하지만 소금 맛이 사든 말로만 소금 맛 좋다 하지 가격은 안 한다. 실제로 지금 가격이요. 구장님 잠깐 언급이 있고 이제 그러셨지만은 지금 현재 그 생산 원가는 제가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
그 농업 경제학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수입 산출 분석을 해봤는데 킬로그램당 한 300원 정도 생산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은 얼마냐? 그 염전에서 나가는 가격은 얼마냐? 킬로그램당 150원 내지 160원 이렇게 나갑니다. 경영 그 생존 부동식이 있거든요. 경영 생존 부동식이라는 것은 가격은 원가보다 높아야 되고 또 가격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경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가격이 원가의 절반이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놔둬 하지 말하다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 닫고 딱 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태양광 발전 부지 아니면은 대화양식장 부지로 임대해갖고 임대료나 받아먹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참에 민 박사가 만나갖고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해봐라. 하고 이제 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또 이런 나바가치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염주들이 없어요. 저는 이제 공제 추지고 연금도 내가 대한민국 상위 5%를 저대로 높은 연금을 받은 사람이고 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 천일염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이 콜럼버스의 달걀은 누구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세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습적으로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서 지금까지 정판염, 식품인데 담배 피고 식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서 혁신적으로 스마트 염전을 이렇게 모기 터자라고 외치고 있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콜럼버스를 달걀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지금 발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김인수 대표님 이어 고구려대학교 나강수 교수님께서 기술적 측면에서 천일염 세계화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발제 및 해양사무 서기관이 발표한 것과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천일염 세계화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 문영철 박사님께서 열띤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여러 차례 가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없었던 소금 자체는 우리가 적게 먹어야 된다. 또한 소금은 음식할 때 간을 맞추는 정도다라고 생각했었던 인식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우리 민 박사님께서 세계화 전략을 위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좋은 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다음에 우리 서기관 안치국 서기관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많이 불편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기초 건강을 위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 양만 줄이면 된다. 또 과연 우리가 우수 천일염을 어떻게 인증하는 것인지 기준도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연구도 좀 해봤습니다. 소금은 적은 금입니다. 적을 소자 쇠금자에서 금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은 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병사들에게도 소금을 월급 대신 줬을 만큼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만 하고 좋은 소금, 나트륨이 높은 소금만 생산한다면 동해안에 있는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기존의 가공 소금 생산하듯이 하면 깨끗하겠죠. 서해안에 갯벌이 있는데 지저분한 게 있는데 뭐로 생산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천일염이 좋은 것인지 갯벌이 좋은 것인데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우리 것을 세계화 시켜야 된다는 인식 전환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의학이 발전했죠. 그런데 우리 도시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환경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어 우리 국민 건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금 얘기를 하는데, 그럼 소금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 도대체 소금을 먹어라 하는가? 좋은 소금이면 뭐고 나쁜 소금이면 뭐 하겠습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 왜 소금을 많이 먹으라 하고 좋은 소금을 개발할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것을 살펴보면서, 안타깝게 살펴보면서, 아, 소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간과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 동물들이 이렇게 구제역이 병이 오게 되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살처분 돼야 되는 것인가 살펴봤더니요, 사료 속에가 성장 촉진제가 들어있더라고요. 성장 촉진제, 잘 자라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가 들어있고, 치명적인 방부제가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없어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어떤 질병만 오면 그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매해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만 하고 원천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이고, 우리가 요즘에 로컬 푸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TV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가 홍수시대인데 우리의 건강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20대 30대 젊은 청년들과 40대 50대 젊은 나이가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력을 보면 40대 50대가 10대 20대보다 더 면역력 체계가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10대 20대들에게는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고, 먹는 것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우리가 말하는 그 소금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 국가에서 저임식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소금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보니까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자란 말입니다.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썩는 것을, 피가 썩는 것이 폐혈증인데 그 폐혈증을 방지해 주는 것이 소금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황수환 박사님 돌아가셨던 이유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던데요. 그것은 피가 썩는 병이랍니다. 소금기가 부족해서 썩는 병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의학적인 제가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건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잠깐 그 조사해갖고 온 것을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회복시켜주는 우리 천연 미네랄 소금이 우리 서해안에서 왜 좋은 것인지. 자, 우리나라가 보니까요, 축복받은 나라더라고요. 지구 생기가 흐르는 곳에 위치한 곳이 우리 지역적인 위치예요. 지구에 생기가 흐른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위에는 여러 가지 약성분을 가지고 있는 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가 내리면 이게 녹아서 하천으로 가고 강으로 가서 이게 바다로 흘러가고, 이 바다에서 흘렀던 것이 갯벌로 다시 한번 밀물썰물 작용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갯벌에가 이렇게 함축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의 갯벌인데, 우리나라 갯벌이 그 소금 생산을 하는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염류와 유기물이 풍부한 우리 서해안 갯벌,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우리가 밀물대에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바다에 있는 미생물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서식처가 되고, 거기에서 많은 유기물을 발산을 해놓고 나면 썰물에서 물이 쑥 빠져나가면 바다의 육지의 미생물들이 거기 들어가서 분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갯벌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될 것인지, 물론 각각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자, 우리는 항상 소금 섭취량을 아까 말씀하시기에 3.7g, 하루에 2g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했던 것으로는 자, 하루에 5g 이하로 이렇게 줄이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자, 어떤 질병에 따라서는 무염식을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혈액 속의 염분 농도가 0.2%가 떨어지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우리가 굉장히 금기시하는데, 우리가 병원 가면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소금 성분이 들어있는 무엇을 꼽습니까? 링거액을 먼저 꼽습니다.
자, 소금을 보니까 지풍화수라고 해서 우리 저 갯벌에 좋은 그 천연 요소의 땅과 그 다음에 좋은 물, 그 다음에 좋은 맑은 공기와 불, 태양이죠. 태양에 의해서 이러한 4대 요소가 다 들어있는 자연의 선물이 소금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소금만 갖고 뭔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금은 물과 함께 결합을 해서 피를 타고 흐르면서 우리 세포 구석구석까지 가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좋지 않은 것을 죽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또한 좋지 않은 것은 배설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막혀주는 이러한 좋은 소금, 또한 썩는 것을 막는 데는 소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물 1500리터씩 마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만 마시면 피의 농도가 옅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소금의 양이 물을 1500리터 먹는데 20g 정도가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 농도가 약해져서 우리가 쓰러지게 되고 빈혈이 생긴다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우리 사람한테는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0.85 내지 0.9% 정도의 소금이 유지돼야만이 물과 소금 성분이 머리까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구석구석까지도, 그래서 신경불안이나 정신불안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되고, 체온을 낮춰주는 일정 유지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물이 유지를 하는데, 그 물과 같이 소금이 더불어서 함께 역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장수의 비결의 한 방안으로 소금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좋은 소금에 관심을 가져서 관광상품화 시켜서 스즈시 마을에다가 소금 생산하는 것을 복원해서 관광상품화를 하고 있고, 폴란드에서 보니까 700년 동안 암염 있잖아요. 바다가 융기되어서 그 속에 소금이 되어 있는 캐내는 곳에 약 200m 폐광에다 거기다 요양원을 만들었어요. 그 요양원을 만든 이유는 소금에서는 음이온 발생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기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관광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마무리하렵니다. 소금의 유해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물론 소금이 보약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턱대고 나쁘다 주래라만 아니라 좋은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장려를 하고 방법을 개선해주고 국민 기초 건강을 위해서 힘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마다 의료보험 적자가 생깁니다. 의료보험 적자가 생기는데, 우리가 면역력을 이렇게 향상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고 이런 좋은 식품들을 개발해서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료보험 적자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고, 참고로 작년 2017년 상반기에 건강보험료 진료비가 약 34조 원입니다. 저희 소금이 이제 밥상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밥상에 올라와서 어떤 음식이든 거의 소금을 미량이든 어떤 양만큼은 넣어서 음식을 먹는데, 이제 환경이 오염된 상황,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미세먼지에서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건강한 밥상을 통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면역력을 기르면서 건강하게 이 나라를 잘 책임지고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40분인데요.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계화 전략하는 데서 이 천연 생산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명적으로 이 소금 생산의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ICT, IoT를 결합한 스마트 염전에 있어서 자동 제어 시스템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선세근 본부장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주제로 발표됩니다. 오늘 제가 참석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염전 자동화, 스마트 염전의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너무나도 귀중한 기초 물질, 인체 신진대사에 필요한 그런 물질로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흔한 공기처럼 우리가 너무 또 소홀히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 민 박사님과 우리 염주님의 100년 그 염전을 경영하신 염주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재수 없다고 보내면서 소금 뿌렸던 행동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금처럼 소중하다고 그래가지고 세 개의 금이 있다고 하죠. 현금,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현금이 되고 스마트 염전에 세계화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목적과 건강 기능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소금에 곧 공기가 우리가 호흡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공기가 우리에게 역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면서 소금이 곧 우리한테 환경적인 재앙을 안겨다주는 그런 물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우려 섞인 것을 느꼈고 또 거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문 박사님 설명 잘 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소감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 단계에 대해 단계별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산의 소금의 과정을 한 4단계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체험 원료로서의 바닷물을 저수지로 유입을 하는 과정, 그래서 저수지에 보관하는 1단계 과정과 두 번째 이 수로를 통해서 저수지에 보관 중인 바닷물을 1차 증발지로 이동시키는 과정, 그래서 세 번째 1차 증발지에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증발을 시켰다가 2차 증발지로 보내서 2차 증발을 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정지로 이동해가지고 소금꽃 결정을 가지고 거기에 적당히 수분을 제거해가지고 창고로 이송시키고 보관해서 포장 판매하는 과정이 이렇게 4개의 단계에서 아까 제가 스마트 염전은 저희가 그 자동화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스마트 염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었는데요. 이게 환경부 안 하고 거의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염전하고 거의 비슷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 박사님이 제안했던 스마트 염전의 첫 번째 원칙, 발로 닿지 않아야 된다. 그 담압이라고 하는 발로 닿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을 제가 적용하는 센서를 보면서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메커니즘적인 스마트 염전은 어떻게 되냐면 노동 집약적 생산 소금에서 벗어나서 생산 자동화 시스템으로 디지털 염도계, 그 다음에 IoT, M2M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염전의 급수, 배수 자동화, 염전 지능망을 구축하고 체험 이전 단계까지를 생산을 자동화하는 단계를 스마트 염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 염전에 대한 개념이 좀 제가 좀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자동화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나눠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분야가.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센서의 역할입니다. 사실. 센서의 역할인데 센서라는 것은 인체 감각기관하고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해도 미세먼지가 많이 끼고 왔을 때 시계를 확보하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기에 염도를 정확한 염도를 측정해서 염도 수치에 따라서 증발지로 보내고 하는 이송 장치의 단계가 있을 거고 양수 펌프를 작동시키는 그 다음에 수문을 개폐하고 폐쇄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건 수위 측정 센서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금 결정을 만들 때 아까 대파질이 필요할 때 대파를 자동화하는 인력을 빌리지 않고 자동화하는 단계, 그 다음에 체험 모아진 소금을 모아가지고 저장 창고로 보내고 물기를 빼고 포장하는 단계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민 박사님한테 이걸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거 해서 도대체 자동화 센서 해가지고 우리 LED 식물 공장처럼 육상으로 식물 공장 오는 거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스테인리스 염전을 만들어서 육상으로 이전해서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의문적으로. 왜냐면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내구성의 문제, 센서를 적용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염도 수위 센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의 기존 염전이 아까 이제 밑에 갯벌이 썩어서 나오는 이물질 발생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발생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유 이물질이 굉장히 발생해서 센서 표면에 부착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측정값, 검출값을 검출해낼 수 없습니다. 초기에 신제품 넣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염전이라는 게 지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내구성 측면에서는 어렵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이게 야외 지역이다 보니까 장기간 UV에 피폭이 됩니다. 이 장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작동, 그 다음에 과염분,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23, 26도까지 올라가는 염분 속에서 센서가
배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센서가 굉장히 고염도이기 때문에 비싼데 요걸 킬로그램당 아까 생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비싼 센서를 계속 교체해 줄 수 있겠느냐. 아까 이제 경제적인 원리의 생산 단가와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스마트 염전을 가치화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가치 부여의 의미로 이런 토론을 가졌다고 하는 걸 저는 느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랄까?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리아시스 계열에 우리 또 천일염에 국내에서 뭐 세계 한 뭐 3분의 2 이상을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 강국으로서의 그 유산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아까 저도 깜짝 놀란 제안을 제가 본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 염변에 따른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태양광 전기 생산도 좋지만 태양열 원수 장치로 해서 그 연판 하단면에 타일에 우리 이제 엑셀 파이프 깔듯이 하게 되면 증발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느끼는 소회는 이렇고요. 제가 진짜 앞으로는 소금 마트 가서 제일 싼 소금 줍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자동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년에 31만 톤을 생산하는데 소금이 너무 과잉 생산돼가 가지고 가격이 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세계에도 수출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국민이요, 국민 한 사람. 우리는 국가를 믿고 나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이 소금을 담당하고 있는 자체도 나는 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왜 해양수산부가 이 소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제 얘기는 우리 서기관님에게 소금을 좀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가면 시장에 가면 양동시장에 가면 달걀 하나에 100원이고 저기 롯데 백화점에 가면 달걀 하나에 300원이고 김기용 목사님 네. 질문만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소금의 구분을 또 중국자 난 몰라서 이제 주부들도 혹시 안 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홍보를 많이 하신다 하고 이 가격력이 되는데 저는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로 이게 100년을 다시 대한민국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용 목사님 질문의 핵심은 네. 소금이 하향은 다 소금인 줄 알았는데 그 국내 천일염과 외국 제품과 네. 공업체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거를 좀 모든 수산물은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보시면은 겉면을 보시면은 그게 어느 나라 산인지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천일염의 생산을 위한 어떤 그 목적 내지는 그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농민대표이신 생계대표 김유수님 대표님 그리고 유통정책부 안치구 소위원님 그다음에 민병철 소장님 고려대학교 나강석 교수님 신세은 본부장님 그래서 이런 소금 생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소비를 생주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을 유발을 했으면 그 생산을 통한 그 소비자가 소비를 발휘하게 되면 경제적 이윤이 나오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 부처에 대한민국에 있는 뭐 고용노동, 해양수산부, 또 건설교통부, 문화체육관광,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 법무, 미래과학부, 기획지원부 등 관계 부처가 이 소금에 형성된 것을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소비성이라든지 수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관광성이라든지 그 고용 노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등장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휘가 돼서 투여가 돼서 이런 것들이 생산과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을 아무리 해놔도 소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생산 의미는 없다. 또는 김인수 대표님께서 킬로그램당 180원이요? 180원 가지고서 생산을 하는데 그 타파를 어떻게 소착했습니까? 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세계화 전략이라 하면 국내에서 발생된 것을 세계 나가거나 또는 국내에서 발생된 그 수요를 물질 자체를 판매 유통하기 위한 방법을 아무리 좋은 것을 돈을 들여서 만든다 하더라도 소비가 없다라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고 무용지물뿐만 아니라 초기에 이 생산을 위한
부구를 우리가 결국 생산자이신 우리 김희 대표님과 같은 대표님들이 돈을 투여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생산을 한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질문 정리해 주시죠.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좀 넓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생적인 소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보급해서 우리가 먹을 것인가에만 치중을 했다면 이거를 국내 시장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명품, 아까 비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명품 소금을 만드는 세계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질문하고 계신 분 있으면 질문 한번 하시죠. 가장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이 생명산업 분야의 이 천일염 문제에 대해서 거의 황주홍 의원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황주홍 의원께 큰 박수 보내서 앞으로 힘차게 좀 이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라는 면에서 오늘 이 포럼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물 분야에 가장 핵심적으로 모든 정책을 또 입안도 하고 예산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이 황주홍 의원이에요. 그래서 연구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 염전에 대한 또 동시 구축에 대한 이런 천일염 세계화의 전략과 담아서 했는데 이 지금 민경철 박사가 지금 방금 발표했던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 정책으로 만 가능하는지 하자면 정부를 대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런 과학위원회에서나 해서 선정이 됐어요. 됐는데 한번 그 말씀 한번 해주시고, 왜 이 말씀 드리냐? 정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지금 정책을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자, 그 질문을 그러면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사람 중심이면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호르몬을 인해서 만약 출산율이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안 국장님께서 정책 바로 분야의 책임자이시니까 강력한 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가, 전달해서 시행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같이 함께 좀 들어봅시다. 네. 여기 와서 특히 이제 위생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을 수 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토론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생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염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해양수산부의 소금 산업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오늘 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내부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어떤 기회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생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나 인체 생명에 있어서는 천일염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광물에서 식품으로 변화된 것도 아까 우리 선생님도 전혀 모르시고 일반 그런 관념 자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홍보를 하긴 했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굉장히 소중한 소득은 우리 민경철 소장님이 발표했듯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밟고 천일염을 생산했다는 것. 두 번째는 발로 밟고 또 대폐질을 하면서
거기서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생적인 것을 했는데 많은 그 친환경적인 그 소재도 지원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위생적으로 할 것인가를 주무부서의 해양수산부나 농산식품부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품격 세계화에 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명품 소금을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만 연연해서 가격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즈음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고 ICT, IoT를 도입해서 그리고 기름을 통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쓰면 그 기름이 소금의 그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거기서 양질의 에너지를 천일염 생산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일석이조 효과가 더 있지 않은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안치국 서기관님께서도 6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충분히 우리 민 소장님의 기조발제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국내 천일염이 비단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그런 천일염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가서 K-팝과 한류에 그 힘을 입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명품 대한민국 천일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정책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다 함께 격려하면서 이만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